필요한 내용 필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물질의 자성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왜 자성을 띠게 되는지, 왜 자기화를 가지게 되는지, 자기화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화라는 개념 자체는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와 자화는 자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석에 의해서 원자 자석들이 자기화되는 것, 자기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기와 자화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때 어떻게 자기화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성은 세 가지, 강, 상, 반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얘들아, 자기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도 괜찮거든요. 문제 푸십시오. 이화 여기 안 들어갈 겁니다. 문제 푸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전자,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전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원자 핵 주변을 공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 그 자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지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런데 얘들아, 이때 실제로 이동하는 전자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럼 방금 이때 얘들아, 전자 이동 방향을 위에서 살펴봤을 때 전자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실질적으로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찾을 때는 항상 손 감아서 이야기합니다.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아빠 손가락이 직선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그 주변의 자기장 방향. 원형 도선이나 솔레노이드라면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아빠 손가락이 원형 도선 중심 또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원형 도선이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될 거고 아빠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아랫 방향인데 얘들아, 이때 아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N극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여기서 나간다라는 의미 가지는 겁니다. 그럼 위쪽이 F극이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에 의해서도 자기장 가지게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인 거고 손 마찬가지로 감아주시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다. 그런데 물질 안에는 수많은 원자가 있을 거고 수많은 전자가 있을 거고 수많은 전자들이 이와 같이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돈다 그랬어요? 모두 다른 방향으로 돈다 그랬어요? 모두 다른 방향으로 돈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다를 거고 이때 서로 반대 방향 자기장은 더해지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래 보시면 얘들아, 아래 보시면요.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다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물리에서는 전자가 짝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짝을 이루었다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짝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평상시에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야. 모든 물질은 원자 가지고 있고 전자 가지고 있고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성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의 자성은 매우 작거나 0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인데요. 얘들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 교과서나 학습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계산 문제들 잘 풀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예시, 개념 이런 것들도 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예시들이나 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랑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 위주로 수업하셨다면 학습지에 있는 예시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성체는 우리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강, 자성체, 상, 자성체, 반,
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강자성체 예시들 얘들아 철, 니켈, 코발트 적어놨는데 마찬가지 학교 교과서 학습지에 있는 예시 외워주시고요. 상자성체는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탄소, 타이타늄 있고요. 반자성체는 구리, 금, 유리, 수소, 탄소, 물, 플라스틱 있습니다. 얘들아 반자성체 이꼴 도체 강자성체 이꼴 도체 아닙니다. 반자성체 이꼴 부도체 아닙니다. 별개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러한 자성체를 구분하는 기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자성체는 세 가지 강상반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중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나란히 자기화되는 건 뭐였어요? 강이랑 상이었지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나란히 자기화되고요. 반자성체는 반대로 자기화되더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화되는 건 뭐였지요? 강자성체지요.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그럼 이때 나란히 반대로 강하게 약하게를 다르게 표현하면 나란히 자기화된다는 것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철이나 니켈, 코발트와 같은 강자성체 물질은 외부의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끌려오게 됩니다. 상자성체도 마찬가지로 매우 강한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끌려오게 됩니다. 반면 반자성체는 강한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밀려나게 됩니다. 청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자기화된다와 약하게 자기화된다가 있는데 강하게 자기화된다는 것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유지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약하게 자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똑같아 얘들아. 자성체 문제의 경우에는 자기장 영역에 자성체 3개를 자기화시키고 얘네를 뭐 전자기 유도를 시킬 수도 있고 인력 청력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 상, 반을 자기화시키며 외부 자기장을 윗방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윗방향으로 자기화될 거고, 상자성체도 윗방향으로 자기화될 거고, 반자성체는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자기화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랑 꺼내온 거야 얘들아.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지만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다시 얘들아,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가까이 하거나 또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지 않지만 강자성의 자기화된 상태에 의해서 다시 자기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무슨 힘을 받는다? 인력 작용할 거고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힘을 받는다? 청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때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 다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도 없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 풀었던 것 중에 7번 문제가 해당 문제입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는 얘들아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7번 문제는 보시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저울의 눈끈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울의 눈끈값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얘들아, 저울의 눈끈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항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역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면 돼. 내가 저울에서 몸무게를 재고 있다? 근데 누가 나를 눌러. 그럼 내 무게가 더 많이 측정됩니까? 적게 측정됩니까? 많이 측정된다는 거야. 내가 몸무게를 재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당겨. 그럼 무게가 많이 측정됩니까? 적게 측정됩니까? 적게 측정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물체의 무게는 W0로 동일한데요. 나에서는 얼마로 측정됐지? 나에서는 W0인가요? W1인가요? 미안합니다. 나에서는 W1으로 측정됐고요. 다에서는 W0로 측정됐잖아. 근데 나에서 W1은 W0보다 큰 값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나에서는 지금 누르는 힘을 받은 거지요. 누르는 힘을 받았다는 것은 이때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했다는 거야. B가 누르는 힘을 받았다는 건 AB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고 둘 중에 하나는 반자성체여야 하겠구나. 이해될까요? 그런데 다의 경우에는 보시면 원래 무게랑 똑같은 W 제로로 측정됐잖아. 그럼 누르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힘을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B와 C는 각각 상자성 또는 반자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반자성이니까 B가 반자성이고 C가 상자성이고 A가 강자성체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성체 문제는 얘들아 이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유형도 나오냐면요. 딸램 문제 풀고 있는 거 맞지? 솔레노이드에서 두 개의 자성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얘들아. 두 개의 자성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 근데 이때 얘들아 A가 왼쪽으로 힘을 받았고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다라고 해보자. 그럼 A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은 거거든. 인력 받은 겁니까? 청력 받은 겁니까? 얘들아 A 입장에 생각해. 청력이지. 밀어내는 힘을 받았으니까 B 입장에서는 어떤 힘을 받은 겁니까? 인력 받은 거지요. 그쵸? 그럼 청력을 받았다는 것은 A는 자성체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 반자성체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 B는 인력 받았으니까 강자성체 중에 무엇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야? 강자성 또는 상자성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내가 전극의 방향을 바꿨어. 그럼 이때 A는 힘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똑같을 거지 얘들아. 이때 전극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방향 바뀌지만 이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얘는 그 방향의 반대로 그 방향에 나란히 자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청력받고 여전히 인력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친구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그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강자방, 상자방, 반자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자방, 상자방, 반자방 나와 있는데요. 각각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왜 강하게 자기화되냐면 자기 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상자성체는 아까 이야기한 원자 자석들이 남아있는 거야. 짝을 이루지 않은 원자 자석들이 몇몇 남아있었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이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과 나란히 자기화되더라. 마지막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원자 자석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평상시에는 모든 원자 자석이 짝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인 상태야. 평상시에는 자기장이 완전 0인 상태인 거야.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이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이제 이 정도 헷갈리지 않을 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외부 자기장이 윗방향이거든요. 외부 자기장 윗방향. 그러면 이때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도 마찬가지로 윗방향으로 자기화될 거잖아요. 그럼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위에서 나가고 아래서 들어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위쪽에 무슨 극이 만들어지는 거고 N극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래쪽에 무슨 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S극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얘들아 자기장의 방향이 S극에서 N극 방향입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 얘들아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나란히 자기화가 되면 내부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 플러스 내부 자기장인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더 강해집니다. 강자성이나 상자성은. 근데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빼주는 거지요.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좋습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얘들아 예시는 그냥 여러분 읽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 또는 기록
하는 걸로 쓰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자석들 다 강자성체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 자석이라든지 고무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강자성체로 만듭니다. 자석은 얘들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오늘 여기에 자석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어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석을 만들 때 강한 자기장으로 자기화 시켜놓으면 이 자기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액체 자석, 고무 자석 그러합니다. 그 다음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거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는 우리가 자기 물질을 발라놓고 이 자기 물질의 배열 방향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란 말이야. 같은 방식으로 자기저항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때 강자성체 이용한다. 그 다음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예시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 외우십시오. 모든 교과서 모든 프린트에서 통통으로 씁니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액체 산소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상자성체였단 말이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산소 온도를 매우 낮춘 상태의 산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액체 산소는 자기장 영역 내에서는 맺혀 있다는 거야. 인력을 받아서 붙잡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예시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가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입니다. 이화도 들어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페이지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같은 경우는 얘들아 사실 개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 조금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입니다. 계산 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력,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선속 이렇게 네 가지 있거든요. 다 다른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력. 말 그대로 힘입니다, 얘들아.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인력 또는 청력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장은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나타낸 것이 자기력선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력선의 방향은 동일하고요. 이 자기장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N극에서 나가고 S극에서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N극에서 나가요 라는 방향은 어떻게 찾았냐면 이때 N극 옆에 나침반을 올려다 놨더니 이 나침반의 N극 바들이 윙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N극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이 위에 올려놨더니 윙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지더라. S극 옆에 놨더니 윙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이 방향으로 그려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자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당연히 얘들아 자기장은 자기력이 셀수록 자기장이 셀 거잖아. 자기력은 자석에 가까울수록 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극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게 자기력선인데요.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센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 그려보시면 이와 같이 그려지고 있을 거잖아. 이와 같이 나타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자석의 극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고요. 극에서 멀어지게 되면 느슨해지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까요? 그 다음 얘들아 세 번째 자기선속인데요. 자기선속은 이 뒷장에서 쓸 겁니다. 해당 장에서 쓰진 않고요. 이 다음 장에서 쓰는데 기호 어떻게 쓰지 얘들아? 자기선속 땡 자기장이 B 자기선속은 땡 파이. 얘들아 아직도 지금 시험이 열흘쯤 남은 이 시점에 아직도 자 자기선속 파이고요. 파이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얘들아? 파이는 B 곱하기
A였습니다, 얘들아. 또는 F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기력선의 정의는 도선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로요. 도선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그 다음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할수록이잖아.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한다는 건 자기력선이 촘촘하다는 거고, 자기력선이 촘촘하다는 건 자기장이 강하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제발 좀 외우세요. 파이는 BA입니다. 파이는 BA. 자기 번복은 자기장과 면적의 넓이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올게요. 뒷페이지 넘어오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옵니다. 얘들아, 공식은 간단합니다. 직선도선, 원형도선에서 먼저 살펴보시면,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서는 비례상수가 다릅니다. 이때 비례상수가 다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얘들아.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원형도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흐르고, 직선도선에는 아랫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이 원형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형도선 중심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B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이때 직선도선에 의해서 이 원형도선 중심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B2라고 할게. 이때 이 B1과 B2가 같지 않다는 거야, 얘들아. B1과 B2가 같지 않다는 거야. B1이 조금 더 큽니다. B1이 조금 더 큽니다. 그냥 같지 않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얘들아. 같지 않다. 얘네들을 계산하는 문제는 그래서 내지 않을 겁니다. 직선도선끼리 계산하거나 원형도선끼리 계산하거나. 근데 만일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같이 나왔는데 계산 문제 낸다? 오늘 테스트에서도 있었고 여러분 과제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답에서 알려줍니다. 다른 힌트로 너네가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거리랑 전류의 세기비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일 같은 경우에는 거리랑 무관합니다. 단위 길이당 가물수 n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감겼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인데요.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테스트 풀었던 문제 중에 8번입니다. 자, 8번 과제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들아, 다른 문제도 다 과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전류에 의한 자기장부터 볼 건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고려할 때는 하나 더 고려하게끔 문제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 북을 표현한다면 지구에 의한 자기장, 지구 자기장 방향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때 도선이 이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위쪽 방향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선도선 주변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각 지점마다 물어보겠습니다. 직선도선의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도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입니까? 그렇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되겠고요. 오른쪽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 되겠습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얘들아, 직선도선 위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직선도선 위에서는 오른쪽 방향입니다. 직선도선 아래에서는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래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도선을 남북 방향으로 놓았어. 남북 방향으로 놓고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아래 나침반은 어떻게 회전을 하냐면 원래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서쪽으로 회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북동쪽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만약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원래 지구자기장 북쪽에 있었어.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북서쪽으로 가리키게 되더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서쪽이니까 북서쪽을 가리키게 되더라.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러분이 푸신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이실까요, 얘들아? 지금 나의 결과랑 다의 결과에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나의 결과랑 다의 결과에서 지금 도선으로부터 회전한 각도가 다릅니다. 나에서 회전각이 더 큽니다. 지금 나와 다는 어떤 차이라 그랬냐면
전류의 방향만 바꾸었을 때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나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만큼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똑같이 이만큼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나침반이 나에서 더 많이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까닭은 원래부터 나침반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던 거야, 얘들아. 도선 아래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상태인 거야. 이 상태에서 전류가 위로 흐르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아래로 흐르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그 회전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애초부터 지구 자기장이 왼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던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일 때 더 각도가 크게 측정되는구나 라는 거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기억번 나에서 전류의 방향 찾아라. 그럼 나에서 얘들아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B에서 A 방향으로 흘렀구나라는 거 찾아줄 수 있고요.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나침반 자침의 방향은 직선도선과 나란하지 않고 원래 치우쳐 있을 거라고, 원래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각도로 회전을 한 거라고. 그 다음 마지막 라에서 이번에 전원장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된 극만 바꾸어서 연결한대.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 하고 극만 바꾸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각도보다 더 많은 각도를 회전하게 되겠지. 왼쪽에 지구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와 같이 직선 도선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얘는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고,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읽는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여기 0의 값을 가지고 있지요. 2분의 D인 지점에서 이쯤에서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0입니다, 얘들아. 자기장도 그렇고 전기력도 그렇고요. 합성 자기장, 합성 전기력이 0이다라는 의미는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이다,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2분의 D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 라는 거 알지요. 그럼 여기서 A에 의한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B의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윗방향. 이 정도는 우리 바로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합성 자기장이 0이라면 둘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흘러야 됩니다. 전기력 들어가는 신도리면 이거 전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점전화 두 개 있는데 사이에서 전기력 0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종류로 대전되어 있는 거고, 두 개의 점전화 있는데 바깥에서 0이다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반대 종류로 대전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장 자기장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세기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는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은 이게 맞아.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있냐면 합성 자기장이 0일 때 두 자기장이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은 RA분의 IA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B에 의한 자기장은 RB분의 IB라고 해보자. 이 둘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이 둘의 크기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IA의 B와 IB의 B가 RA랑 RB에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반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비례해야지. 그래야 같은 거야, 얘들아. 이때 거리가 몇 대 몇이니? 5대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류의 세기도 5대 1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1대 5가 아니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A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I0이기 때문에 B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윗방향으로 5분의 1 I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될까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사실 비교적 친절한 편.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지금 2분의 D인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라 그랬고요. 2분의 D보다 왼쪽에 있으면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겠네요. 그럼 0인 지점으로부터 더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되겠습니다. 이해될까? 자, 얘들아.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인데 이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나오는 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A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야? B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자, 얘들아. 자기장이 0인 지점에서는 왜 0이냐면 A는 거리가 멀잖아. 거리 먼데 왜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었어? 세기가 세니까. 이해될까? 자, 다시 얘들아. B는 전류의 세기가 쟤보다 5분의 1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똑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었어? 거리가 가까우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A는 세기빨, B는 거리빨입니다. 이해될까요? A는 세기빨, B는 거리빨입니다. 그럼 0인 지점으로부터 더 왼쪽으로 가면 거리빨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기빨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리빨이 강해지는 거예요. A의 영향력이 강해집니까? B의 영향력이 강해집니까? B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A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들아, A 도선을 기준으로 왜 오른쪽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었잖아. 그럼 A가 나오는 자기장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야. B는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었잖아. 그러면 전류가 윗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들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서는 A의 전류의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B의 전류의 방향 물어보고 있지만 A의 전류의 방향 주지 않고 그래프만 줘도 너네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방향만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누구의 영향력인지. 이해되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방향을 바로 찾는 거잖아, 박민아. 방금 이야기한 방향력을 바로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얘들아, 결국에 이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자기장이랑 나오는 자기장이랑 똑같아서 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A 거고 둘 중에 하나는 B 거였잖아. 이해될까? 근데 이때 이 들어가는 이 B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라고, B 거라고. 나오는 이 A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라고, A 거라고. 이걸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까지 연결 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들아, 디귿 같은 경우는 자기장 계산하는 문제인데, 얘들아 자기장 계산하는 문제에서 도선 많아봤자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간혹 4개 내시는 특별한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보통은 3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쓰십시오, 얘들아. 도선 A에 의한 자기장, 도선 B에 의한 자기장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려줬을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D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B제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D인 지점이니까 B의 입장에선 2분의 D만큼 떨어졌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5분의 1 I 제로라고 했네. 아, 따라서 10D분의 5 I 제로는 B 제로라고 이 문제에서 준 거야, 얘들아. 이 문제에서 이것을 약속을 한 거야. 이해될까요? 여기 원래 비례방법 있으니까,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X는 마이너스 D에서 물어보잖아. X는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A와 B가 만든 자기장 구해보면 되는 거야. 똑같이 얘들아 계산해도 되고요. 계산해봐 B제로인지 몇 배인지 봐도 되고요. 그냥 얘들아 배수로 볼게요. 지금 B의 입장에서는 2분의 D일 때 B제로야. 그럼 D일 때는 얼마겠어? 얘들아 거리가 지금 2분의 D일 때는 B제로였어. 그럼 D일 때는 몇 B제로 되겠어? 2분의 1 B제로. 다시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고 거리가 2배가 된 거잖아. 그럼 자기장의 세기 몇 배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 B 제로이고 이때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 들어가는 이 나오는 방향이 될까요? 이때 B 제로였잖아, 얘들아. 거리가 2분의 D분의 5분의 I 제로고 B 제로잖아. 굳이 이걸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서 굳이 빼면 D분의 5분의 I 제로는 적어도 돼, 얘들아. 적어도 돼. 그러면 이때 5D분의 미안해. D분의 5 얘를 내가 틀렸나? 얘를 이렇게 틀렸네. 미안해. 얘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5D분의 I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얘가 틀렸구나. 미안해. 쌤이 계산을 잘못했네. 5D분의 2I 제로지 얘가. 맞네요. 5D분의 2I 제로가 B 제로였는데 5D분의 I 제로는 몇 B 제로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B 제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얘들아. 지금 어차피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고 거리만 2배 되었잖아. 그럼 자기장이 2분의 1배 되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 제로입니다. 될까요? 그럼 얘들아 A도 사실 마찬가지야. A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산해도 돼. A 입장에선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I0니까 D분의 I0가 몇 B0인지 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지금 B의 입장에서 D로 떨어져 있고 A의 입장에서 D만큼 떨어져 있잖아. 근데 전류의 세기가 5대 1이잖아요. 거리는 똑같은데 전류의 세기가 5대 1이면 자기장의 비 몇 대 몇이다? 다시 얘들아 적을게. D분의 I0잖아. 그치? 얘는 D분의 5I0였잖아. 맞아? D분의 5I0가 2분의 B0잖아. 그럼 D분의 I0는 몇 B0겠어? 몇 배 됐어 얘들아? 몇 배 됐어? 얘들아 이거 몇 배 됐어? 자, 잠깐만 얘들아 왜 이래? 아 5분의 미안 그러면 얼마 돼? 아 내가 얘를 잘못 봤구나. 자꾸 미안해. 미안 이렇게지. 얘가 D분의 5분의 1 I0였잖아. 그럼 5D분의 I0지. 그럼 몇 배 됐어 얘들아? 5배 됐지. 그럼 자기장도 몇 배가 되겠어? 5배. 그럼 자기장은 몇 B0가 되겠어? 2분의 5B0. 근데 얘들아 이걸 굳이 써야 돼? 너네 근데 좀 굳이 써야 되는 것 같아 얘들아. 굳이 써. 근데 이해되시는 분들은 굳이 쓰지 않습니다. 거리가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전류가 5배 됐으니까 자기장 5배이다. 그래서 2분의 5B0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방향은 A 도선이 마이너스 D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합성 자기장은 2분의 5B0, 2분의 1B0니까 3B0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리고 얘들아 사실 방향도 봐봐. 방향도 봐줘. 이때 이 지점에서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었잖아. A 도선 나오는 방향이잖아. 그럼 B 도선은 뛰어 넘어갔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A 도선은 여전히 같은 방향이니까 여전히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자기장 문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얘들아.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계산은 하지 못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힌트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선 3개 있습니다. A, B, C 3개의 도선이 있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 봤더니 P점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라고 합니다. 될까요? 그리고 다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그럼 A와 B의 자기장을 더했더니 0이 된다는 것은 A 자기장과 B 자기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지요. 그러면 이때 방향을 알고 있는 게 B 도선이니까 B 도선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합니다. 그럼 B 도선은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기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얘들아? 세기 얼마 되어야 된다고 얘들아? 똑같이 B0여야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A는 그럼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어야겠습니까?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AB 더한 게 0인데 이때 ABC를 더해보래 얘들아. ABC를 더했더니 그게 또 얼마래? 1.5B0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C가 만든 자기장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1.5B0라는 거야. 방향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문제 가겠습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A는 P점에 나오는 자기장 만듭니다. A가 P점에 나오는 자기장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플러스 X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C에 흐르는 전류 선생님 전류 색이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형 도선끼리잖아 얘들아. 원형 도선끼리는 물어봐도 된다고. 근데 이때 직선 도선의 전류를 물어보는 건 금지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원형 도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B에서 B0가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B0는 2D분의 I0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때 이 C의 1.5B0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들아? 거리가 얼마? D. 그 다음 전류의 세기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치만 이 값이 계산하면 B0 1.5B0니까 2분의 3배 된 거지. 이해될까요? 그럼 이 값에 2분의 3배 하면 4D분의 3I0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이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분의 3I0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더라.
될까요? 디귿번.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면 이라고 가정한 거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 만들 거지요. 될까요? 그때 B와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회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라면 시계 방향이네 얘들아. 시계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이겠네. 시계 방향이면 들어가는 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1.5 B제로 그럼 합성 자기장의 회기는 얼마? 2.5 B제로이다. 이해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만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면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얘들아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이라서 2.5B제로이잖아. 그럼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면 들어가는 이고 여기는 나오는 이고 합성 자기장은 0.B제로 나와 주셔야겠지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발전기입니다. 얘들아, 발전기. 아니네, 전동기네요. 미안해요. 전동기입니다. 발전기랑 전동기랑 구조적으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전동기는 자기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고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원리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AB 도선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CD 도선은 윗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찾을 때는 감아서 찾지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영역 내에서 받는 자기력은 펴서 찾습니다. 오른손 기준 펴서 찾습니다. 이때 내 손가락이 자기장, 아빠 손가락이 전류,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입니다. 왼손이 편하신 분들은 접어서 쓰십니다. 왼손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FBI였습니다. 편하신 방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때 우리가 B와 I의 방향을 알면 F의 방향을 알던 거잖아. 근데 F와 B의 방향을 알면 I의 방향 찾을 수 있겠지요. 셋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F랑 B의 방향을 준 거야. 자기력 아랫방향이고요. 자기장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럼 전류는 B에서 A 방향이겠지요. 이해될까요? 다시 이때 자기력 FBI로 한 번 더 볼게요. 자기력이 아랫방향이고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겠구나. 이해될까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만 써야 돼요 얘들아. 양손 번갈아 쓰시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됐니? 뭐였니? 이렇게지.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다음 C에서 D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자, 그래서 기억번 T는 0일 때 전류의 방향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B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요. T는 0초일 때 자기력 작용하지 않는다. 얘들아 자기 선속은 0이지만 지금 자기 선속은 0이지만 자기력은 최대일 때입니다. 자기력은 최대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력 0 되지 않습니다. 자기력 작용합니다. 그 다음 2분의 T일 때 얘들아 2분의 T라는 것은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지금 T초라 그랬거든. 주기가 어디니? 주기가 T라 그랬거든. 그럼 2분의 T면 반바퀴 돈 거야. 반바퀴. 그럼 딱 반바퀴 돌았을 때 자기력 물어보는 건데 반바퀴 돌게 되면 도선이 C, D, B, A 이렇게 놓여질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정류자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0초일 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잖아. 그럼 2분의 T초일 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따라서 CD는 아랫방향으로 AB는 윗방향으로 힘 받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교재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교재 1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T는 0일 때 전류의 방향. 내가 전류의 방향 잘 맞춰놨나? 자기장, 자기력, 전류. A, B, C, D, B. 작용한다. 11번의 답이
자기장 AB.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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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미안. 얘들아, BC네요. BC네요. 여기는 힘 안 받습니다. 여기는 힘 안 받습니다. 이때 자기 장의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만 힘 받습니다. 수직일 때만. 나란할 때는 힘 받지 않습니다. 나란할 때 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T는 0일 때 BC에는 자기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계속 보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돌아오시면 전자석과 자기력입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철심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철심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기 때문에 영구자석과 달리 자석의 극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기장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석 가지고 우리가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트로이드 같은 것들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 자기력은 방금 이야기했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이때 이 도선이 길게 놓여 있을 때 90도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이 큽니다. 그래서 뒷장에 얘들아 전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붙여놨습니다. 뒷장 넘어오시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기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자기력에 의해서 회전한다, 진동한다, 소리를 낸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자기력을 왜 받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영역 내에 있었기 때문인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자기력을 받으면 밀려나거나 움직이거나 진동하거나 회전할 거잖아. 그래서 이때 이 전기 에너지가 자기력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이게 자기력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력을 받아서 회전한다. 그래서 이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와 비교해서 나오는 장치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이고요. 이 두 개의 표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동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장치고요.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하였다, 자기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다시 한 번 더. 전동기와 같이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 상반되는 개념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가 이용됐다라는 거고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 를 가해줄 거 이때 이 전류가 흘렀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둘은 다르다는 거야. 둘은 다르다는 거야. 될까? 자, 그래서 이때 전동기 보시면 A, B, C, D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AB는 윗방향으로 CD는 아랫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전류가 안 흐르거든. 여기 정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전했을 때도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AB가 윗방향으로 힘을 받았지만 이때는 CD가 윗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얘들아 우리가 그 브러쉬 정류자에 대해서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자, 그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전기신호를 소리신호로 바꾼다. 그럼 여기서 자기작용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력입니다. 얘들아 소리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소리라고 하는 거 음파구에 내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진동을 만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앞뒤로 진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하는 거야. 자기력이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력의 방향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자기력을 받기 위한 전류의 색이랑 방향도 계속 변해야 되는 겁니다. 될까? 그럼 이때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아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바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두 개만 나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마이크와 비교되는 개념은 또 누구냐면 그렇지, 스피커입니다. 미안해. 스피커와 대조되는 개념은 뭐냐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이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이크에서는 소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될까요? 얘들아 잠깐만 끊었다가 전자기 유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계속할게요. 전자기 유도 보겠습니다. 네. 자, 전자기 유도 볼게요. 얘들아, 전자기 유도에서는 우리가 자기 반복 변화할 때 고일의 전류 흐르는 거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이때 이 유도 전류 I랑 유도 기전력 V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비례하는 관계.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는 시간에 따른 자기 반복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여기서 명칭 정리 하나만 좀 하고 가자 얘들아. 명칭 정리 하나만 하고 가자. 우리 앙페르 법칙 있었고요. 렌츠 법칙 있고요. 패러데이 법칙 있지요. 앙페르 법칙이 뭐야? 앙페르 법칙 이거야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앙페르 법칙이고요. 그 다음 렌츠 법칙은요.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를 우리가 렌츠 법칙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 식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즉 그냥 전자기 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렌츠 법칙 나오는데요.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결국에 두 가지야 얘들아. 자극으로 N극 F극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랑 자기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두 가지 이야기해 볼게. 자극으로 이야기하면 가까워진다 또는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기장으로 이야기하면 증가한다 내지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결국에 얘들아 자석의 크기 가까워지는 것이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이고 자석의 크기 멀어지는 것이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표현이 달라. 자석의 극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때 인력 작용해야 돼? 청력 작용해야 돼? 청력 밀어내야 되니까 청력 작용해야 돼. 그럼 청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극을 만들어야 돼? 다른 극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같은 극을 만들어야 돼. N극이 됐든 F극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N극이 가까워진다, N극을 만든다. F극이 가까워진다, F극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멀어진다면 이때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된다? 인력 작용해야 되지. 다 붙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인력 작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극을 만들어야 돼? 다른 극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다른 극을 만들어야 돼. 극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이 설명하고요. 자기장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기장이 증가하면 증가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 감소시켜야겠지. 그럼 자기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더 만들어줘야 될까? 반대 방향의 자기장으로 상쇄시켜줘야 될까? 그렇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 다시 반대로 자기장이 감소한다면 감소시켜줘야 돼? 증가시켜줘야 돼? 증가시켜줘야 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같은 방향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얘들아 극으로 이야기할 때랑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 이용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 전력을 나타내는 공식이고요. 유도기 전력 또는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때 패러데이 법칙 또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요. 이때 N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얘들아? N 그렇죠. 고일의 가문수 의미했고요. 파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그렇지. 오늘 했잖아. 자기 선폭이라고 얘들아. 자기 선폭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BA 자기장 곱하기 도선의 단면적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기 전력의 세기나 유도 전류의 세기는 둘은 비례할 건데 유도기 전력, 유도 전류는 이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문수
개수가 많을 때 n이 커지면 유도기 전력 커지고 유도 전력 커지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커질 때, 즉 자기력이 강한 자석을 이용하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에 따른 자기 반복의 변화율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얘들아 우리가 고1 통합과학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 그랬지. 첫 번째는 장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면적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식 다시 써볼게요. 이때는 V는 마이너스 N 뗄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델타 B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고 면적은 일정한 경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뭐야? 누가 자꾸 떠들으시게.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다 맞아 얘들아.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을 의미하고 유도기 전력을 의미하고 유도기 전력에 비례하는 유도 전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 구간으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볼게. 1번 구간에서 기울기 일정하잖아. 그럼 유도기 전력 일정한 거고 유도 전류 일정한 거야. 이해될까? 2번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일정하잖아. 그치?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자기장의 변화율 또는 자기 반복의 변화율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변화하지 않잖아. 그럼 유도기 전력, 유도 전류 얼마인 거야? 0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3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울기 일정하네요. 시간에 따른 자기 반복 변화율 일정하네요. 유도기 전력 일정하네요. 유도 전류 일정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까지 알 수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될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적이 변하는 경우인데, 면적이 변하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디귿자 도선에서 막대 도선이 굴러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장 영역을 미음자 모양 도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디귿자 도선에서 막대 도선이 굴러가는 경우에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한 변의 길이가 L이고요. 그 다음 자기장 영역은 B이고요. 막대 도선의 폭력은 V입니다. 그럼 이때 유도기 전력 크기 어떻게 되지요? B, L, V입니다. 얘들아, 이거 식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에 다시 봐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면적은 변하고 자기장은 일정하니까 B 곱하기 델타 A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율이라는 게 결국에 이만큼,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씩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면적 변화율은 한 변의 길이 L, 그 다음에 변화한 가로 길이가 V 곱하기 델타 T가 된단 말이야. X니까. 거속시니까. 그래서 이때 이 식은 B 곱하기 델타 T분의 L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BLV가 나왔던 거야 얘들아. 자세한 증명은 다시 보고 싶으시면 영상 다시 보십시오 얘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장 세기가 일정하고 한 변의 길이 일정하고 속력이 일정하다면 유도기 전력 일정한 거야 얘들아. 다시 머릿속에 계속 개념 넣어야 돼 얘들아.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일정할 때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가 일정한 거야. 자기 선속이 일정하다면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도 기전력 없는 거예요. 유도 전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일정한 빠르기로 굴러간다면 이 면적의 변화율이 일정하니까 자기 반복의 변화율이 일정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일정하고요. 유도 전류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경우는 미음자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인데 결국에 얘들아 이 경우도 미음자 도선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각 코일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굴러 들어간다면 이 면적 변화율이 일정할 거잖아. 통과하는 동안.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동안 면적의 변화율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개념과 동일한데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했냐면요. 각 영역에다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해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각 영역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씁니다. 그럼 바깥에서 1영역 들어가는 동안 자기장 플러스 B, 1영역에서 2영역 가는 동안 마이너스 2B, 2영역에서 3영역 가는 동안 마이너스 B, 3영역에서 바깥으로 오는 동안 플러스 2B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얘들아. 비례하더라. 근데 얘들아 이번에 과제 내준 문제 풀어보셔서 다들 풀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예쁘게 통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쁘게 통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두 개의 영역을 거쳐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도선의 한 변의 길이가 이 영역의 길이보다 더 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변화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둘의 변화를 고려를 해서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각 섹션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문제도 마찬가지였지요, 얘들아. 테스트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균일한 자기장 1, 2, 3 영역을 지난다.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며 이때 도선의 고정된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얘들아 우리가 원래 같으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얘가 이렇게 딱 걸친단 말이야. 딱 걸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변화 이렇게만 봐주면 됐던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나가면서 한 변의 길이가 3D야. 자기장 영역의 한 변의 길이는 2D야. 그래서 물리게 됩니다, 얘들아.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0부터 P가 0에 도달한 순간부터 이제 자기 선북의 변화 발생할 거고 유도 전류 흐를 겁니다. 언제까지? 2D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 선북의 변화 생길 겁니다. 일영역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인 거야. 이해될까? 그런데 얘들아 이제 2D에서 3D까지 가는 동안 생각을 해볼게요. 2D에서 3D까지 오는 동안에 그럼 이렇게 걸쳐져 있단 말이야. 이해될까요? 자,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처음에 0부터 2D 구간 나눕니다. 이 구간 동안에는 B1의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2D부터 3D까지 끊어봅니다. 2D에서 3D까지 지나가는 동안 2영역의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1영역은요 얘들아 1영역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들아. 잘 보세요. 이때 막대도번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1영, 2영역을 이렇게 들어오잖아. 근데 1영역에 차지하는 면적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1영역의 자기장의 세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1영역에 의한 자기 선복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2영역의 자기장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들아 3D에서 어딨니? 2D에서 3D 어딨지? 2D에서 3D까지 왔고 3D에서 4D까지 오는 동안 또 생각을 해볼게. 3D에서 요만큼에서 요만큼 오는 동안 또 생각을 해볼게. 자, 3D에서 4D로 넘어오는 동안에 이번에는 이 영역의 자기장 변화 있어 없어? 이 영역의 자기장 변화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요. 계속 면적 증가하지요. 원래는 1만큼 차지했는데 이제 2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면적 넓어졌지요. 그 다음 1영역의 자기장 변화 있어 없어? 있어요. 1영역 자기장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3D부터 4D까지는 2영역의 자기장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영역의 자기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될까요? 자, 그리고 다시 4D에서 5D까지 또 가보는 거야, 얘들아. 4D에서 5D로 넘어가는 동안 또 볼게요. 4D, 여기 이렇게 걸쳐 있었겠지? 4D부터 1D까지. 그럼 5D는 2D부터 5D까지 이렇게 걸쳐 있을 거잖아. 자, 그럼 이때 3영역의 변화 있어요. 3영역 증가 감소? 증가. 플러스 B3. 그 다음에 2영역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영역의 변화는요? 있어요. 줄어들잖아요. 마이너스 B1 되겠습니까? 자, 또 갑니다. 이번에는 5D부터 3D까지 있을 때부터 6D부터 5D부터 2D까지 있을 때부터 6D부터 3D까지 있을 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3영역의 변화 있어, 없어? 3영역의 변화 있어. 플러스 B3. 그 다음에 1영역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완전히 빠져나갔으니까 2영역의 변화 있어, 없어? 있어요. 마이너스 B2 될까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마지막 아니겠다. 한 번 더 가겠다. 6D부터 다시 한 번 더 6D부터 7D까지 가는 동안 보겠습니다. 6D부터 7D까지 가는 동안 3영역의 변화 있어, 없어? 3영역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 2영역의 변화 있어요. 마이너스 B2. 1영역의 변화 없어요. 될까요? 그럼 이제 진짜 끝났어요, 얘들아. 이제 7D부터 9D가 되는 동안 어디만 변해, 얘들아? 7D부터 9D가 되는 동안 3영역이요. 3영역만 감소합니다. 끝. 될까요? 이렇게 봅니다, 얘들아. 구간 많이 나누지만 문제에서 알려주는 것만 찾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간을 나누려면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걸쳐있는 문제의 경우에서. 근데 보시면 얘들아, 결국에 규칙성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D까지 B1이 증가하고 2D부터 3D까지 B2가 증가하면서 영역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3D부터 4D까지 계속 B2 증가합니다. B2 증가하면서 1영역 감소했지요. 그럼 4D부터 5D까지는 B3 증가하고요. 5D부터 6D까지도 B3 증가하지요. 근데 4, 5D에서는 B1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려가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한 번만 더, 얘들아. 다시 한 번만 더. 0부터 2D까지 B1 증가하지. 2D부터 4D까지 B2 증가하지. 4D부터 6D까지 B3 증가하지. 됩니까? 그리고 다시 3D부터 4D까지 B1 감소하지. 그 다음 3D부터 5D까지 B1 감소하지. 미안, 바로 갈게. 3D부터 5D까지 B1 감소하지. 그럼 5D부터 7D까지 B2 감소하지. 7D부터 9D까지 B3 감소하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문제는 이렇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P의 위치가 2.5D에 있을 때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면서 I0래. 그럼 2.5D에 있을 때 이때 말하는 거잖아. B2의 자기장이 증가할 때, 2영역의 자기장이 증가할 때 윗방향으로 흘렀다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 I0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2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나와줘야지, 얘들아. 나오는 자기장 만들지요. 그러면 2영역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었을까, 들어가는 방향이었을까?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었던 거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얘들아 8D 가겠습니다. 8D일 때 여기네요. 아니요, 여기네요. 3영역이 감소할 때지. 3영역이 감소할 때, 3영역이 감소하면 얘들아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흐를 거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지.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 그리고 그때 유도 전류가 I0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유도 전류가 I0라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 값이 얘들아 이때 마이너스 B0이고 이때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I0이다. 이렇게 두자고요. 그러면 2.5D일 때는 플러스 2I0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2B0가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될까?
자, 마지막 4.5D일 때 이때 유도 전류의 회기가 방향은 모르겠는데 회기가 I0라 그랬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율도 방향은 모르겠는데 부호는 모르겠는데 B0인 거잖아. 될까요? 그런데 지금 B3가 B0예요. B3가 플러스 B0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B1이 0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0여야 되고 마이너스 이 B0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B1의 자기장은 이 B0이고요. 그때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될까요? 얘들아, 여기서 방향 다 이야기한 거야. 지금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잖아. 얘도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플러스로 된 거잖아. 얘도 그럼 여전히 플러스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방향은 이때 마이너스 B0니까 전류의 방향도 마이너스 I0가 되겠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르겠다. 어려우라고 낸 문제예요, 얘들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보기 전지 보겠습니다. 기억 방향 찾았고요. X는 D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여라. X는 D일 때 이때 말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플러스 B1이니까 플러스 2B0가 될 거고 유도 전류는 플러스 2I0 플러스 Y 방향으로 2I0만큼 흐르겠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디귿번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 2 2배이다. 2에서 2B0, 1에서도 2B0 같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13번 같은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솔레노이드를 자석이 통과하잖아. P점을 지날 때랑 Q점을 지날 때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P점을 지날 때랑 Q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리고 이때 P점을 지날 때랑 Q점을 지날 때 중에 자석의 속력 언제 더 빨라? P에서 더 빠르지. 그럼 자기력 언제 더 세? P요. 유도 전류 언제 더 세? P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P와 Q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 반대고요. 유도 전류 P에서 더 세고요. 자기력도 P에서 더 세고요. 자석의 속력도 P에서 더 큽니다. 하나 더 질문합니다. P와 Q를 지나는 동안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P를 지나고 Q를 지날 거야, 얘들아.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 P에서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지요. 다가오니까 청력 왼쪽이야. Q에서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야. 멀어지니까 인력 왼쪽이야.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13번 문제에서는 LED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LED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합니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장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LED 두 개를 연결해놨는데 A에 가만히 놓고 B를 지나서 C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B를 지날 때 LED 1에서만 빛이 방출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에서는 빛이 방출이 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는 도선을 통과하기 전,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 LED 1과 LED 2에서 전류의 방향을 볼 거야. 자, 다시 LED 1에서 P를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이 A 또는 B라고 이야기할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할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P를 지날 때 LED 1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야. 그럼 Q를 지날 때 LED 1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야. R을 지날 때 여전히 얘들아 LED 1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전히 마이너스여야지. 통과하기 전과 후로 나누는 거니까. 다시 얘들아 LED2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LED2 입장에서는 그럼 얘들아 LED1이 P를 지날 때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흘렀다면 LED2 입장에서는 P를 지날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통과하기 전이야 후야 얘들아? 전이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통과하기 전에 플러스라며. 이해됩니까? 그럼 Q를 지날 때 LED2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통과하기 전이니까 될까요? 그 다음 R을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통과하기 전과 후로 나누는 거야. A 입장에서는 P와 QR로 나눠야 되는 거고, B의 입장에 LED2의 입장에서는 PQ와 R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LED1과 LED2의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잖아. 될까? 그런데 LED1에는 빛 들어오고 LED2에는 빛 안 들어왔지. 그럼 LED1과 LED2의 방향은, 다이오드의 방향은 동일한 방향인 거야. 둘 다 PN으로 달려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라 들어왔고 얘는 플러스 방향이라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왔다는 거야. 정류작용을 같은 방향으로 할 건데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얘들아, LED1에서 여기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항상, 아니, 정류작용은 항상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흐르잖아.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왼쪽에 N극을 만들고 오른쪽에 S극을 만들고, 좌석에 X극이 멀어질 때 S극을 만들었네. X극은 무슨 극이겠구나? N극이겠구나. N극이 멀어져서 S극을 만들어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렀겠구나. 될까요?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지금 S극이 다가오니까 S극을 만들어서 전류가 못 흘렀다라는 거예요. B까지 하고 싶은데 될까요? 친구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X는 S극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기억은 N형 반도체이다. 맞아요. 디귿번. 좌석에 C에서 내려와 다시 B를 지날 때 LED2의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얘들아, 이번에는 B를 오른쪽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C를 지나고 다시 왼쪽으로 지난대. 그럼 이때 누가 빛이 들어오겠어? LED 1, 2 중에? 2에 들어오겠지. 2에 그럼 역방향이야? 순방향이야? 순방향이야.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다시 얘들아 이 19페이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전류의 자기작용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류의 자기작용, 자기력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고요. 전자기 유도는 좌석의 운동 코일의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전자기 유도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전기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리관에서 자석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때 자석에 의해서, 구리관도 얘들아 그냥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관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고 전기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추가 문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 아까 자성체 문제랑 연결시켜 준다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어. 강자성체 자유 낙하시켰을 때 전자기 유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지.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니까. 상자성이나 반자성은요? 안 되겠지요.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졌으니까 자석이 아닌 거야. 그냥 쇠붙이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이때 얘들아, 이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 누가 가장 천천히 떨어질까? 강자성이 가장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야.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서 이용 대표적인 예시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서는 전자기 유도 원리 이용하고요. 앞에서 계속 비교합니다. 얘들아, 전동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 자기력을 받아서 회전하는 거고 얘는 회전시켰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야. 선후 관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폭이 변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통합과학 수준이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얘들아, 이때 A, B, C 중에 자기 선폭은 언제가 최대입니까? 얘네 둘만 비교를 해. 했다 비교하자. 자기 선폭은 언제가 최대입니까?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는 언제가 최대입니까? A요. 그 다음요? B요. 그 다음요? C요.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얘들아, 이때 유도기 전력은 또는 유도 전류는 언제가 최대일까요? C입니다. 그 다음 B입니다. 그 다음 A입니다. 얘들아, 이때 0이고 이때 0입니다. 이때 유도기 전력은 자기 선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폭의 변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C일 때 자기 선폭의 변화율이 가장 큽니다. 자기 선폭은 최소이지만 변화율은 가장 큽니다. 될까요? 가장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통합과학에서 했던 거고요. 외워주세요, 얘들아. 혹시 모르신다면 외워주세요. 자, 계속해서 전자기 유도의 이용 예시들입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방금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는데 그뿐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리는 전부 다 전자기 유도 볼 거거든. 먼저 무선 충전기입니다.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충전 패드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두면 핸드폰이 충전되는 원리잖아. 그럼 이 충전 패드에서 전류가 먼저 흘러, 얘들아. 충전 패드에서 전류가 흘러. 그럼 충전 패드에서 전류가 흘렀더니 핸드폰 뒷면에 있는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될까요? 얘들아, 전자기 유도의 일반적인 예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자기 선폭의 변화잖아. 자기 장의 변화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로 자기 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덕션 레인지입니다.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덕션 레인지에다가 냄비를 올려두게 되면 이 인덕션 레인지에서 변화하는 전류를 흘려. 그럼 변화하는 자기장이 발생해. 그랬더니 인덕션 전용 냄비에서 이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음식이 데워지는 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달에 예시됩니다. 그 다음 무선통신입니다. 무선통신 두 가지 NFC랑 RFID 있는데 무선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주고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단말기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흘러면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이 변하는 자기장이 자기 선폭이 스마트폰을 통과하여서 스마트폰에 정보를 읽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파 시gnal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태그 안에서 이 변하는 자기장을 읽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유도 전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센서입니다. 센서에 금속 탐지기, 자동차 차단기, 전기 기타 있는데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는 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이 금속 탐지기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 금속 탐지기에 의해서 금속을 자기화시킵니다. 자기화시킨 다음에 금속 탐지기가 계속해서 지나갈 거잖아.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금속 탐지기의 유도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차단기는 앞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매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코일을 지나 그럼 자동차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어. 그러면 이때 전류가 변화하는 전류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기장, 변화하는 자기 선폭을 만드는 거야. 그에 의해서 자동차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럼 이 유도 전류도 다시 한 번 더 자기장을 만들 거잖아. 그럼 이 자기장을 다시 읽게 되어서 이 자기장을 감지해서 차단기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자기장, 자기장, 전류, 전류, 자기장, 자기장, 전류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전기 기타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기타 줄을 자기화시킵니다. 아래 자석이 있어서 자기화시킨 다음에 이때 이 자기화가 된 전기 기타를 코일 위에서 튕기게 되면 코일에 변화하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혹시 뒤에 일정 있으신 분? 없잖아. 9시에 일정 있다고 얘들아? 비행 청소년이야? 얘들아 9시에 일정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얘들아 다음 주에 조금 더 빠르게 나갈게요. 남은 시험 범위 개념은 한번 읽어와 주세요. 개념 전부 다 넣어놨거든. 모든 학교 다 개념 있을 겁니다. 자기 학교 그 시험 범위 해당하는 부분 개념 조금 읽어와 주세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해서 총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제 미완료자들 너무 많으신데요. 오늘 과제 미완료자들 너무 많으신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과제 다 못해오면 남아서 하고 가기로 했잖아. 그치? 별로 부담 갖지 말고 얘들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과제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